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아니 교수님, 저희가 비서라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듣긴 했지만 생소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할 것 같지만 정확히 비서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반 비서, 전문 비서, 비서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내리시는 비서의 정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서가 네. 예전에는 특별히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직종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비서는 상사나 조직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무 업무를 관리해주는 사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서의 직무는 2013년도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NCS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12가지의 그런 능력 단위를 딱 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경영진, 뭐 일정 관리라던가, 네, 뭐 응대 업무, 출장 업무, 또 회의 의정 관리, 문서 작성, 또 사무 정보 관리, 또 영어 회화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드라마 보면 비서들도 뭔가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네. 본부장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뭐 그런 비서도 있고, 이 비서의 하루는 어떤가요? 네, 네. 일단 이제 경영진 지원 업무를 해야 하니까 네. 좀 상사보다 당연히 출근을 빨리 해서 네. 상사의 집무실이나 그 사무실 환경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사가 출근하면 상사의 일정을 보좌하는 그런 경영 지원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 업무를 비롯해서 또 이제 뭐 예약 업무라던가 일정 관리라던가 또 내방객 응대 그리고 또 문서 작성 업무 또 회계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잘할 수 있어야 비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일단 비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비서 관련 학과 네. 전공을 통해서 이제 졸업 후에 비서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전공이 비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본인이 관심이 있고 또 뭐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랑 뭐 대인관계 능력, 네, 그리고 이제 성실함, 뭐 이런 것이 좀 비서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서의 세계를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 볼 텐데,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도 처음에는 비서였다고 들었어요. 네, 네. 왜 그 직업을 선택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사무직으로 네. 입사를 했는데 아.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인사팀에서 네. 부장님께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제 좀 떨면서 뵀더니 왜 부를까? 네네. 네. 그래서 뵀더니 이제 비서 TO가 있다고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네네.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우연한 기회에. 그러니까요. 이게 3개월 딱 되는 시간 동안 인사팀에서 이제 교수님의 그 능력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비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당시에 뭐 잊지 못할 기억,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아무래도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네. 딱 이제 비서를 하면서 일 잘하는 비서 몇 명을 제가 이제 롤 모델로 딱 꽂아가지고 네네. 네, 그들이 하는 거를 너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거기에 가서 뭐 위치 놓는 위치까지 그러니까 네네. 사소한 것까지 정말 다 따라하고 네네. 네, 항상 관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업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적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사무직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아예 비서학과에서 네. 이렇게 학생들을 네, 교육하는 일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 약간 그게 몸에 밴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족한테 전화가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부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경우 뭐 사례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비서를 하기 전에는 뭐 당연히 그냥 이제 저만을 생각하면서 이제 네. 지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상사를 지원하고 그렇죠. 이제 상사를 살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제가 좀 비서처럼 네. 살핀다던가 네. 아니면 뭐 집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예전에는 그냥 오. 받고 뭐 부모님 안 계신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비서를 하다 보니까 뭐 메모를 비서처럼 뭐 몇 월 며칠 네. 몇 시 무슨 용건으로 네. 누가 걸었음 그리고 수신자 네. 제 이름 딱 적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예약 같은 것도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이제 정보를 검색해서 예약을 하고 그 예약 내역을 이제 그 참가자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다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챙기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서라는 직업은 사람과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비서는 상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사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도 계시고 네. 간혹 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좋은 상사도 보좌해봤고 어려운 상사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꼭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이 비서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직장 생활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비서의 특성상 또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상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내가 좀 내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내가 관리자의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하면은 그게 힘들어지는데 이 또한 이제 업무 영역으로서 내가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또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려웠던 상사도 이제 뭐 평생이 아니고 네. 그렇죠. 또 바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바뀌어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비서라고 하면 저희가 앞서도 말을 했지만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굉장히 많이 네. 나오는 직업이잖아요. 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저는 그 드라마도 네.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네. 거기 김미소라는 그 박민영 씨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네. 보면 임원한테 항상 깍듯하고 뭐 담당 오너를 챙겨야 되고 항상 뭔가 준비를 하고 정갈한 모습이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가 사실 상사를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사에게 깍듯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것은 맞아요. 근데 네. 그 정도가 이제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거나 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또 상사가 그런 성향일 경우에는 조금 예의를 갖추되 편하게 어려운 거 굉장히 더 어려운 그 드라마 영역이라고 볼 보셨어요? 수 있는데요. 김비서가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나요? 그렇죠. 존재하죠. 그런 깍듯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또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좀 더 과장한 것도 있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선입견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비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알고 싶다. OX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비서 채용 시에 외모를 중시한다. OX 들어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외모를 중시한다. 예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예.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네. 그런 외모라기보다는 직장인으로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외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거나 신뢰가는 이미지, 뭐 성실함 그런 것이 나타나는 외모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냥 외향적인 외모는 네. 그런 외모를 보고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네. 프리패스 상이라는 것도 존재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이요. 네, 뭐 어쨌든 두 번째 오해와 진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입니다. 비서는 언제 어떤 연락이 올지 몰라서 항상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네, 퇴근 시간 이후에는 네, 뭐 자기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 결혼하고도 굉장히 비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집에 가서 육아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 같은데요. 그치만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그리고 아니면 좀 뭔가 특별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퇴근 후에도 이제 내가 연락을 좀 확인을 할 경우가 있긴 하겠죠. 네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퇴근 후에는 뭐 어느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뭐 자기 개발하고 네, 휴식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직업 수명이 짧은 편이다. 어떤가요? 네, 직업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오. 네. 어느 정도나 길어요? 네, 자, 비서는 사실 평균 연령이 네. 32세입니다. 아. 네, 32세인데 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령 비서가 80대예요. 네. 그러면 상사분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상사분도 80대라고 들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오래 한 건 아니고 네. 그에 맞게 본인이 또 경력 개발과 경력 관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경력이 오래될수록 그 요구되는 역량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또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인정해주는 회사를 만난다면 80대까지 그리고 평균이 32세지만 뭐 40대, 50대 비서들도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롱런을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개발이 또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을 함께 해봤고 지금 교수님이 현재 비서 경영학과에 재직 중이신데 대학교의 비서학과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비서는 이제 상사를 지원하는데 또 사무 업무도 아까 사무 네. 관리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비서 실무라던가 또 경영학에 대해서도 이제 조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어, 또 사무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또 회계 업무도 해야 됩니다. 네. 네, 회계 업무도 필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융복합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비서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역량을 요구하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 역량을 또 키우도록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도록 그런 과목을 저희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서에게 요구가 되는 역량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공자도 비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난관이 많진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인데도 비서에 관심이 있다면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비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네. 거기에 요구되는 그런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자격 요건들을 본인이 이제 채우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게 이제 부족하다면 사실 한국 비서협회나 네. 이런 비서 교육 기관들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뭐 이렇게 좀 자기에게 부족한 과정들을 네.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뭐 여러 직업이 있지만 원하는 직업을 이루게 되면 막상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뭔가 현실하고 동떨어졌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서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혹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환상과 실제는 이게 좀 다르다 싶은 부분이 있나요? 네, 취업해서 전화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런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비서는 그 조직의 상사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상사가 비서에게 업무를 얼만큼 위임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서의 업무가 그러네요. 굉장히 제한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영역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비서로 취업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만큼 네. 뭐 일을 하지 않는다던가 또는 너무 과한 업무를 받는다던가 하면 많이 이제 좀 한계점에 다다르거나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당연히 이제 저를 찾죠. 네.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제 될까요? 제가 이제 네. 또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비서라는 직업은
과거보다 요즘 네. 더 많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아, 됐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준비도 뭐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과 다르게 됐어요. 이런 또 IT 기술이나 이런 능력들도 많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또 공부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비대면 업무도 참 많아지고 하잖아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굉장히 많은 직무를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업에 대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전망 어떠신가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네. AI 비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서 직무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많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대체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맞아요. 오히려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또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서도 마찬가지로 AI 비서가 나타나면 그 AI 비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비서의 직무가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넘기고 비서는 그런 AI 관리 업무라던가 아니면 인간 고유의 업무, 감성, 네. 그렇죠. 휴머니즘이 필요한 것들, 네. 네, 그리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대체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고 맥락을 다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 비서들의 그런 네. 오히려 미래는 더 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아까 그 비서가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죠. 자기 개발을 해야 그렇죠. 되고 또 AI를 다루는 그런 스킬들은 계속 비서가 더 공부하고 더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AI한테 밀리지 않고 오히려 AI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게 또 네. 비서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밀린다는 어. 표현보다는 이제 네. 사용해서 더 편하게 우리는 그 시간에 단순 그렇죠. 방법 업무를 하지 네. 않고 다른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단어 선택 조심해야 아,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니게 막 사실 뭐 말하면 안 돼요. AI는 아니, 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인간미가 없잖아. 뭐 아나운서도 AI한테 대체가 된다 여러 말 있지만 맞아요. 절대 대체가 안 될 거거든요. 네. 네. 네, 어쨌든 비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비서협회 부회장,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서경영과의 배수연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비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좀 알아야 된다. 너희들 이거 알고 와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서가 되고 싶다면 비서는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뭐 커뮤니케이션 업무, 대인관계 능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사무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